안녕하세요. 저는 본격 영어학습 토크쇼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만으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부사 만들기 특별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방송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부사를 강조하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번틀비 방송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자신만의 영어 문장을 만들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방송이잖아요. 로봇이 만든 것처럼 딱딱하지 않은 사람 냄새 나는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느낌과 감정을 녹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영어 전문가들 중에서 이걸 제대로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서는 저 이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언어들은 사실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단순히 사실과 정보만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오케이? 공교육을 통해서든 사교육을 통해서든 10년이 넘도록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만 익힌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갑자기 자신이 배운 내용만을 가지고 느낌과 감정을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영어 과목 내신 1등급을 받던 학생도 사회에 나가서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조차 시험은 잘 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영어 교육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서 학교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 대비용 공교육과 사교육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학원 강사나 공교육 전문가가 하는 말이 아니라 20년 이상 영어 현장에서 밥을 먹어온 현장 영어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잘 들어놓으세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을 이루기 위해 넓디 넓은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번틀비 방송이 출범한 거예요. 그러니 번틀비 방송을 통해 진짜 영어를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오늘은 부사의 역할 중 지난 특별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방법, 원인, 이유, 조건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빈도와 양보도 익혀두면 물론 좋겠지만 자주 사용되는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방송의 부사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빈도부사와 양보절은 지금도 학교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빈도부사의 경우 중요하다며 내신고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크게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학교 내신고사 문제로 출제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빈도부사와 양보절에 대해 몰라도 영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내용을 선별하여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훌륭한 강사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번틀비가 한국에서 최고입니다. 이건 차차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전치사와 부사 몇 개만을 사용하여 장소, 목적, 시간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실제로 영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그때 사용한 전치사와 부사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필요할 경우 그때그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 제가 매일같이 영어가 쉽다고 노래하고 다니는 겁니다. 영어는 실제로 아주 쉬운 언어임에도 우리는 그걸 학문화시켜서 학생들에게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걸 모두 익히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영어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자신에게 영어 울렁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무조건 번틀비 방송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with, by, through 이렇게 3개인데 실제로 이 3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구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with를 사용하고 전치사 뒤에 사람이 와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with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걸 따로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이해와 느낌으로 익히면 정말로 빠르게 이해가 되니까요.
잘 보세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가까이 함께 있으면 무조건 with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단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의미가 달라질 뿐이거든요. 영어가 쉬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유사한 행동이지만 상황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상태나 동작이 유사하거나 같다면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영어로 put o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put on the sweater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옷은 입고 신발은 신고 모자는 쓰고 향수는 뿌리고 화장품은 바르고 장갑은 끼고 목걸이는 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게 모두 다 put on입니다. 네, 진짜예요. 예전에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옷이나 신발, 장갑, 화장품 같은 것은 모두 다 몸에 걸치고 뿌리는 건데 왜 한국어는 모두 다른 동사를 써서 학습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들 알겠냐고요. 저도 모국어로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었을 뿐인데 맞잖아요. 그죠?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런 것 때문에 멘붕을 여러 번 경험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한글이야 세종대왕이 만든 쉬운 문자이지만 한국어는 아니잖아요. 간혹 이걸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한국어는 세종대왕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언어입니다. 한글과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몸에 지니고 있거나 가까이 곁에 두고 있다면 다 with인 거야. 이해가시죠 이제? 이런 게 바로 영어예요. 영어는 절대로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럼 by를 볼까요? 원래 by는 무엇에 의해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나타내는 말 뒤에 by bus, by taxi, by subway와 같은 말을 붙이면 주어가 버스나 택시, 지하철에 의해 그곳까지 갔다는 의미니까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by 뒤에 어나 더 같은 관사를 붙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관사를 넣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by a bus라고 할 경우 버스 한 대를 타고 왔다는 의미가 되니까 환승해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는 경우엔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 came here by the subway 라고 할 경우엔 내가 여기에 그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그 말을 듣는 청자가 그것이 어떤 지하철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에는 by 다음에 무관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어는 문법이든 구문이든 대체로 그렇게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와 느낌으로 익혀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통해서 라는 의미의 through인데요. 이건 제가 프롤로그에서도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우리말과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전치사가 바로 through입니다. 우리도 왜 무엇을 통해서 라고 하면 망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특정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간다거나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사용하여 라는 의미의 with와도 비슷하고 무엇에 의해서 라는 뜻의 by와도 비슷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through인 겁니다. 당연히 의미가 유사할 경우 with, by, through를 서로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쉽죠? 안타깝게도 오늘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영문법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학교나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심지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임에도 지금 제 입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직접 영어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다음은 원인 이유인데요. 우리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붙일 만한 이유나 핑계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한테도 붙일 만한 핑계거리가 많았는지 영어에는 유독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가져온 because of, due to, for, because 주어 동사가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어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만 익히셔도 충분한 거예요. 오케이? 예전에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 because of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학술지, 논문, 신문기사, 일상회화를 막론하고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due to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because의 경우 원인이나 이유로 명사를 붙이고 싶으면 because of 다음에 붙이면 되고 누군가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나 무엇이 어떠어떠하기 때문에처럼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말에 주어 동사를 넣어서 말하고 싶으면 because 다음에 바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because가 사용하기는 더 쉬운데 최근 경향이 due to를 사용하는 것이니 번틀비 시청자분들도 due to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for인데요. for 얘는 좀 웃겨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무엇을 위해서 라는 뜻은 우리말로도 무엇 때문에와 일맥상통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맞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이 상황에 따라 무엇을 위해서와 무엇 때문에로 모두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머리에 팍팍 들어오죠? 네. 다음은 조건인데요. 조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과 정말로 유사하거든요. 가령 우리말에서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가 맞나요? 아니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나는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가 맞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전자인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가 맞죠? 그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처럼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더라도 조건절에는 항상 현재 시제로 써서 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not start 라고 해야지 조건절의 동사까지 미래 형태를 바꾸어서 If it will be fine tomorrow, I will not start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나오는 영문법인데요. 그냥 우리말과 같으니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무조건 외우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번틀비 시청자분들도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무조건 외웠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도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if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프리카 원주민 말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긴가민가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그런 긴가민가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100번을 외워도 결국 100번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암기하는 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운이 좋아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오래 기억되지도 않은 겁니다. 제 말 맞죠? 저는 틀린 말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뿐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외국어를 익힌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하려면 우선 모국어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단어를 제시해 드릴 시간이네요. 와우! 문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한 단계씩 발전하여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어야 영어 실력이 느는 거겠죠? 오늘은 특별히 조동사도 신경을 쓰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동사도 잔뜩 써드릴 거거든요. can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will은 무엇일 것이다는 의미로 미래를 나타낸다는 건 대체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부정어인 not을 붙인 형태와 조동사 should와 must도 사용해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내용을 보시면 should와 must 모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혹 이걸 구별하지 않고 대충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hould와 must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의미는 비슷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 should는 이거예요. 특정 단체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 같은 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실수로 안 지켰다고 해서 바로 고발당해 수갑차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다이어트 하라고 했는데 치킨에 피자에 탕수육까지 시켜 먹고는 아이 배고파 아무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바로 큰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이처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안 할 경우 당장 큰일이 생기지 않는 게 바로 should인 거예요. 오케이? 그에 반해 must는 당장 하지 않을 경우 큰일 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를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해고를 당할 수 있다거나 특정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앞으로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넣어서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할 때에도 must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Hey, you must come to my wedding 이라고 하게 되면 넌 내 결혼식에 꼭 와야 돼 알겠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엔 그냥 must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ust와 의미가 거의 유사한 게 바로 have to거든요. have to는 엄밀히 말해 조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will have to 동사 원형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는데 원래 조동사는 will, can 이런 식으로 연달아 붙여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must에 다른 조동사의 의미를 추가하여 의미를 확대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have to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will have to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평소에 그냥 must 대신에 have to를 사용해도 되고요. 쉽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문법책이나 사전에는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저처럼 영어 현장에서 오랫동안 밥을 먹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번틀비 시청자분들이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작성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부사구문도 몇 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가로 알려드린 부사구문을 살펴보시고 8 months pregnant가 임신 8개월을 뜻하는 말이고 rainy season이 장마철을 뜻하는 단어이며 it is fine이 날씨가 좋다는 의미이고 if you don't mind가 너만 괜찮다면 이라는 뜻이라는 걸 함께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나 구문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생소한 단어나 구문은 수백 번 써보고 발음해봐도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그거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암기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럼 단어를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빽빽이나 깜지라고 불리던 거 있잖아요. 그거 연습장에 시커멓게 공부한 표시를 내고 선생님한테 검사 맞던 거요. 그거 학습 효율 제로입니다. 빽빽이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죠? 연습장에 100번 써보는 것보다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한두 개 정도 영작해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만들기 코너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 영작해 보면 문법과 단어를 한 번에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 빨리 문장 만드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런지 오늘 문장을 만들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other will go there by subway tomorrow. 민수 can solve the problem with her help. We cannot go there because it is the rainy season. They will go there if you don't mind. She cannot solve the problem for many reasons. 문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 굉장하죠? 이렇게 부사만 제대로 만들어 추가해도 아주 괜찮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맨 뒤에 tomorrow가 나오죠? 이거 제가 일부러 붙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장방시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시간이 항상 맨 뒤에 온다는 사실을 아실 테니까 그걸 응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시간은 항상 어디에 온다고요? 네, 항상 맨 뒤에 옵니다. 빨리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서 라이브 방송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려니 참... 시청자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 기분이 어떤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문장 5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문장을 10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조동사와 부사 자리에 어떤 말을 집어넣을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연습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번틀비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 비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